2부에서는요. 그러면 엑스파일 사건이 뭐냐? 삼성의 엑스파일 사건이 그 전모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후보의 삼성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삼성이 우리 한국의 정치를 어떻게 장악해왔냐.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래도 한국 역사상 가장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좌파 성향이라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좌우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우파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좌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어떻게 한국 최고의 자본 권력에게, 재벌에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삼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는 그가 말하는 사회개혁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입증될 겁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2005년 7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MBC 이상호 기자가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이름이 98년에 바뀌었는데 DJ 정권의 그 이전에 안기부 시절에 도청 내용을 담은 90분짜리 테이프를 입수해서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요즘 JTBC, 거기에 홍석현 회장이 당시에는 주미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 이 사람은 부산 상고로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학수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산 상고 노무현 대통령 선배였는데요. 지금 최지성처럼 삼성그룹의 2인자로서 구조조정본부, 구조본에 아마 본부장을 했을 겁니다. 이 이학수 부회장이 97년 대선 당시 특정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금 제공을 공모하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삼성과 한국의 정치권과의 정경유착, 문민정부를 자청하던 김영삼 정부의 불법 도청 문제, 이런 것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자, 이 사건에는 1인 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60년대 중반부터 중앙정부부 시절부터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팀이 이름이 미림, 아름다울 미자에 숲을 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술집 마담 등 협조자 등을 활용해서 이런 여론조사 팀이라는 명목으로 정보 수집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 말인 91년 9월부터 공운영이라는 직원을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 장비를 이용한 첩보 수집에 들어갔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전에도 도청팀이 있었을 건데 그것은 은밀히 했는지 밝혀지지는 않았고 91년 9월부터 공운영이 도청팀을 운용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92년 12월 보안 문제 등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YS 정권 출범 직후인 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되어서 97년 11월까지 활동을 했는데요. 검찰은 2차 미림팀이 활용한 3년 5개월 동안 하루 1개, 일주일에 5개, 모두 1000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가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청 대상자는 여야당의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 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 망라됐다 그러고요. 이 보도 과정은 이것이 MBC 내부로 흘러 들어갔다가 취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상호 기자가 미국으로 이렇게 출국하면서 남긴 글이 한겨레를 통해서 보도된 2005년 2월부터 언론계에 슬슬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MBC는 도청 자료 출처가 명확해지고 안기부가 도청을 하여 작성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보도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즉 도청 자료에 출처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안기부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명확해야 보도하겠다. 보도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던 중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2005년 6월 8일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고 해서 엑스파일 윤곽을 이렇게 슬슬 보도를 했고, 조선일보와 KBS가 그 도청 실태와 엑스파일 내용을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보도를 했습니다. MBC도 이제 내부적으로 보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이학수와 홍석현, 즉 도청 대상이 되었던 이 두 사람이 MBC를 상대로 보도하지 말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래서 결국은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 또 다른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기 시작하니까 결국 MBC도 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림팀이라는 사람들이 홍석현하고 이학수는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고 홍석현은 중앙일보 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97년 대선 때 이 나눈 대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는데요. 이 원래 내용에 담긴 내용은 엄청납니다. 삼성은 그 중에 일부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도청을 했던 사람들이 삼성에 접촉을 해서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 문제가 부각이 됐던 거죠. 서울 아마 신라호텔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 미팅에서의 대화 내용이 4월 7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 지원 방안이고, 9월 9일과 10월 17일에는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줄 건가 하는 지원 방향이었습니다. 일개 언론사 사장이, 유명한 언론사 사장이 자신들의 모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시로서는 삼성과 중앙매 미디어가 매우 밀접했죠. 거기에 비서실장과 대선 후보들한테 돈을 주는 문제를 논의했다라는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언론사 사장이 돈을 주는 기업들을 찾아내서 보도를 해야 될 건데, 사장이 돈을 주는 것을 갖다가 삼성그룹 비서실장하고 논의를 했다니, 이게 제대로 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제 98년에 DJ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림팀은 해체를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체됐으면 DJ 정권은 도청을 안 했냐? 사실 이런 어떤 자료에는 DJ 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나중에 DJ 정권은 또 처벌을 받습니다. 도청 문제로. 누가? DJ 정권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하고 신건 두 사람, 99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임동원, 2001년 3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신건, 이 두 사람이 감청부서 8국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상시적으로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이 전부 나서서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당시 이 도청한 사람들을 보면 베일도 지하철 노조위원장,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처조카 이형택, DJ 처조카, 이수동 아태재단 상임이사,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박근상 KBS 사장 등을 도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J 정권까지도 또 도청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아마 당시 대통령이라는 분들이 다 받아봤을 겁니다. YS나 DJ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국정원을 그만둔 이 공운영 등이 소개받은 박인이라는 재미동포에게 이 문제의 테이프를 줍니다. 그러고는 박인이는 한국에 와서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본부장인데, 요즘 이 미래전략본부하고 똑같은 겁니다. 최지성이의 역할을 당시 이학수가 했어요. 이학수 등을 만나서 그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박지원 DJ 정권의 문화부 장관한테도 하나 줬습니다. 삼성은 이런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요. 그리고 삼성이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데 자들 좀 잡아달라. 그래서 전용택이 국정원 감찰실에 X파일 회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박인희가 딱 볼 때 이거 돈을 벌 수는 없다, 틀렸다 싶으니까 MBC 이상호 기자한테 이 X파일을 줬어요. 그래서 MBC 이상호 기자가 X파일 관련해서 만나자는 미팅을 하러 미국에 2005년 1월 달에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도청 테이프 원본을 일부를 입수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상호 기자가 이걸 보도하려고 시도하고 여기에서 이제 이 뭡니까? 정보들이 이런저런 언론들로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제가 앞에 말씀한 대로 MBC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른 언론이 좀 보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MBC가 보도를 하려니까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도된 내용은 이 보도된 내용은 도청한 것의 극히 일부만 보도되었습니다. 삼성그룹 홍석현 사장이 97년 대선에서 100억의 대선 자금을 대선 후보들에게 제공을 했고 약 100억에 전현직 검사들에게 수천에서 수억의 뇌물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미국에 가 있던 홍석현 주미대사는 자진 사퇴론이 떠올랐고 공원용이라는 원래 도청을 했던 미림 팀장은 SBS하고 인터뷰에서 내가 입을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 전부 다 죽게 돼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MBC는 또 깜짝 놀랄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그룹이 97년에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기아자동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수천억 자금을 일시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여 부도 나게 만들었고 그것이 IMF를 불러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삼성이 기아를 당시 삼성이 자동차가 있었죠. 삼성자동차. 이게 좀 약하니까 기아를 갖다가 인수를 시도하며 기아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아마 자기들이 인수하기 전에 일거에 상환하도록 정치권이 압력을 넣은 거죠. 자, 기아에 부채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쟤들이 빚을 갚아라고 정치권이 기아를 쪼아라. 이렇게 해서 이 쫓기던 기아가 결국 부도가 나면서 IMF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삼성그룹이 검찰 고위 간부 10여 명에게 정기적으로 촌지를 전달했는데 그래서 당시 청정대 장관은 여기에 언급된 전현직 검사 간부들을 다 검찰 간부들을 조사하라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설을 냈고 삼성그룹에서도 대국민 사과문을 냈고 그 다음에 참여연대에서는 삼성 등 불법 자금 관련자 20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를 하라 했지 삼성에 이런 정치권이나 검찰에 돈을 뿌린 문제, 정치인들에게 돈을 뿌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박인이라는 이걸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상호 기자에게 준 사람은 출국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7월 26일, 2005년 7월 26일 그리고 민주당이 X파일에 대해 특검을 요청하는데요. 결국 X파일 특검안이 국회를 당시 열린우리당 등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검찰은 X파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고 홍석현 주미대사는 X파일 사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주미대사를 기반으로 로비를 해서 2006년 말에 정해지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했던 홍석현은 눈물을 머금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공은영은 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안기부 녹취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거듭 천정배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은 한나라당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공은영과 박인희를 체포하면서 이 녹취록과 도청 테이프를 다 압수해 갔고요. 검찰이. 그래서 대부분은 공개가 안 됐죠.
그리고 이상호 기자는 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 제야 당시 이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은 엑스파일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노회찬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엑스파일에 나오는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했고, 월간 조선은 엑스파일 전문을 이제 돌아다니던 부분의 전문이죠. 그것도 적히 전체가 코끼리라 하면 코끼리 이빨 하나 정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14일 검찰 도청 수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학수, 김인주도 삼성의 주요 간부였죠. 핵심 간부였죠. 홍석현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되고, 이상호 기자하고 월간조선 김영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되었고, 이걸로 끝났습니다. 노회찬 당시 의원은 엑스파일을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찔끔찔끔 보도하거나 일부만 보도하니까 엑스파일 원본을 입수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 받은 사람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 실명을 공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정권 때 정권이 바뀌었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당시요, 이 X파일에 이 박인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던 테이프는 전부 28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림 2차 팀이 1000명을 갖다가 도청한 280개의 이 테이프인데요. 이 중에 노회찬 의원이 공개하고 언론이 공개한 게는 불과 2~3개 부분에 불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 검찰 수사를 할 때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이 당시에 엑스파일 사건을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파일 사건의 수사 결과 이학수, 홍석현, 김인주 같은 삼성의 핵심들은 다 빠져나가 버렸고, 노회찬 의원만 사실 의원직 날리고 이상호만 불구속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상호가 이 문제를 갖다가 왜 지금 공개를 할까요? 제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오리지널 좌파들은 문재인, 노무현 정권이 삼성의 앞잡이 정권이었다라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 노무현 정권 때 싸웠던 입장에서 당시 노무현 정권은 삼성에서 거의 좌지우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돈을 벌라고 당시 이 97년에 이전에 있었던 도청 내용을 가지고 이 국정원에서 DJ 정권이 들어서면서 잘렸던 사람들이 DJ 정권이 끝나니까 이제 노무현 정권이 되니까 노무현 정권하고 DJ 정권이 사이가 좀 안 좋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도청 테이프 중에서 삼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재미교포를 줬고, 그 재미교포 박이라는 사람이 그걸 들고 삼성에 접촉해서 돈을 받아내려 했는데 삼성은 국정원에 이야기를 했고 국정원은 그걸 회수를 내려 했고, 그래서 집에 갖다 가져가죠. 그런 과정에서 재미동포한테 넘어가 있던 테이프 일부가 돈을 받아내기 틀렸으니까 미국에서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MBC에서 보도가 막히니까 다른 언론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MBC가 조금 보도를 했고, 그런 부분을 결국 노회찬 의원이 받아서 인터넷에 올려서 돈을 받은 삼성으로부터 검사 7명을 이렇게 공개를 했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은 아웃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건 새천년 민주당이죠. 그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도청이 중요하다고 도청 수사를 하자 해서 당시 DJ 정권까지 확장을 시켜서 DJ 정권의 임동원하고 신건이 휴대폰 등을 갖다가 수십 차례 도청한 혐의로 이렇게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도청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사건은 도청에 관한 단절로 자신들의 업적화했는데요. 이 문제가 정윤회하고 3인방 X파일 찌라시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 3인방 그리고 정윤회 찌라시 사건의 본질 뭡니까? 국정농단이었는데 그걸 뭐라고 문제 삼았습니까?
유출을 문제 삼아서요. 그 내용이 밖으로 빠져나가. 경찰만 자살하고 끝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은영이가 자살하려고 그 관련자들만 다 다쳐버렸습니다. 기자들하고요. 그리고 삼성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정윤회와 3인방 찌라시도 정윤회하고 3인방은 빠져나갔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입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삼성이 대선에서, 삼성이 정치인에게, 삼성이 법조인에게 평소 돈을 어떻게 뿌리면서 관리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관한 내용은 그냥 하늘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여기에 돈을 받았다고 언급되는 이 검사들 내용을 보면요, 한 500에서 한 2, 3천만 원씩 이렇게 받은 걸로 지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도청으로 방향을 틀면서 특검을 거부하고 결국 삼성 문제를 덮어버리는 쪽에 굉장히 일조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수사 결과도 결국은 그렇게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5년에 시작된 사건이 노무현 정권이 2007년까지 있었으니까 수사에서 기소하는 것까지는 노무현 정권이 다 했고, 거기에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를 한 겁니다. 다 봐준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이상호하고 문재인 그 진영 간의 싸움으로 다시 비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는 최근에 이재용 사건에 대해서 이 문재인이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재용 영장 기각에. 그건 김종인 의원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삼성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를 답하지 않고 대통령에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반기문도 지적하고 황교안도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후보는 이 삼성 문제를 답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다면요, 우리는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본인의 사고가 노무현 정권의 삼성 간의 관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